안녕하세요. 저는 차여성의학연구소 난임센터의 최동희입니다. 오늘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나 난임치료 받는 분들에서 영양제 섭취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엽산입니다. 엽산은 비타민 B의 일종이고 콩이나 녹황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딸기, 오렌지 등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금치 나물이나 브로콜리 등을 반찬으로 잘 섭취하신다면 엽산을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엽산의 역할은 적혈구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세포 성장,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임신 3개월 전부터는 엽산을 꾸준히 복용해야 임신되었을 때 아기의 신경 발달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DNA 손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혈중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를 시켜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 발생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하루에 권장하는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에 400 마이크로그램, 0.4mg이랑 같은 양입니다.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에서는 400 내지 800 마이크로그램까지도 복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 중에서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는 버섯이나 계란, 연어, 청어, 참치 같은 그런 생선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많은 유전자에 작용을 해서 여러 생리작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체외 수정을 받는 여성들에 있어서 혈중의 비타민 D가 낮은 경우에 임신율이 낮아진다라는 논문들이 여럿이 나와 있습니다. 그 논문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D는 난자와 자궁 내막에 모두 작용을 해서 임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그뿐 아니고 이제 일단 임신이 되었을 때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같은 것의 위험도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아기의 체중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데에도 큰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루의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은 400 인터내셔널 유닛이지만 요즘에는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00 IU까지도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DHEA입니다. DHEA는 콩팥의 위쪽에 붙어있는 부신이라는 데서 분비되고, 그뿐 아니라 여성에서는 난소의 세카셀에서도 형성되어 분비되는 아주 약한 남성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45세 이후가 되면 남성이나 여성에서 모두 그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특히 이제 40세 이후에 난소 기능이 저하된 여성에서 체외 수정을 할 때 DHEA를 시도 한 6주 전부터 복용을 하게 될 때 난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난포의 형성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배란유도제에 대한 효과가 증진시켜서 임신율을 약간 증가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반응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약한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난자 채취 후에는 중단하는 분들도 많고, 임신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즉시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노시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시톨은 사이클로헥산 유가 이제 알코올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체내 그 대부분의 이노시톨은 마이오 이노시톨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식품에는 통곡물, 메가, 견과류, 콩, 오렌지 이런 그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노시톨은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난자를 성장시키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인슐린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체외 수정 후에 난자 퀄리티가 계속 나쁘게 나오는
그런 여성에서 이노시토를 복용하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고 하루의 용량은 2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체내에서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감소시키는 것이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종류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E, 엽산, 아연, 멜라토닌, 그리고 셀레늄, 잘 아시는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들이 들어있고 그 이외에 알지닌 같은 아미노산들도 항산화 효과를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고 요즘에 특히 또 유산균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내 세균의 조화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유산균 등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서 반드시 드셔야 할 것은 엽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야외 활동들을 많이 안 하시니까 요즘 비타민 D 그리고 유산균 이 세 가지 등을 기본으로 드십니다. 그리고 난소 기능이 저하된 여성에 있어서는 DHA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또는 난자 퀄리티가 계속 나쁜 그런 체유수정 결과를 보이는 여성에 있어서는 이노시토를 같이 복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는 데에는 지나친 저체중이나 과체중이 모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의 질량 지수가 20 내지 23 정도로 잘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따라서 식단은 고단백식이를 굉장히 많이들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문에 의하면 가장 좋은 것은 지중해 식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글라이세믹 인덱스 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통곡물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육류, 동물성 지방은 제한하는 이러한 지중해식 식단이 가장 임신 성공률을 증가시킨다는 물론 서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지만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기호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신 준비하려고 하는데 커피를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직장 회식이 있는데 와인 마시면 안 되나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적당한 정도의 카페인 섭취나 음주는 여성이나 남성에서 모두 다 가임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논문들에 의하면 임신 중에도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의 카페인은 아기한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미리 제한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남성에서 모두 체외수정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임신율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술이 취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성에서 뿐만 아니라 흡연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니코틴, 담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니코틴이 난포의 형성 과정 그리고 난자가 감수분열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그 세포 내 구조물인 스핀들 같은 것들을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가임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난소의 노화가 촉진돼서 폐경 연령이 빨라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담배는 임신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딱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전에 필요한 예방 접종 등을 미리 해 두시는 게 임신 중에 불안한 상황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그 권장된 예방 접종들이 나와 있는데 독감 매해 맞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풍진, 그 다음에 수두,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등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풍진과 수두 접종은 생바이러스,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접종받는 것이기 때문에 접종하고 나서 만 1개월 동안은 반드시 피임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남편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작업 환경에서 화학 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학 제품 아니면 페인트 이런 제조 공장에 근무하신다고 남편이 굉장히들 걱정을 하시는데 아주 그 농약을 고농도로 매일 살포하는 그런 정도의 노출 이외에
일반적인 직장에서의 작업 환경에서 화학 물질 노출은 남편 정자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남편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적당한 음주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알코올리즘 정도 중독이 될 정도로 너무 자주 술을 마신다거나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하게 되면 정자의 수나 운동성이 모두 비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제하셔야 하고, 흡연은 특히 남성에서도 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자의 숫자, 운동성 그리고 성 기능을 모두 다 저하시키기 때문에 금연하셔야 됩니다. 여성에서 이제 약물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남편들도 임신을 준비할 때는 같이 드시는 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남성에 있어서 정자 형성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약물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통풍 치료에 쓰이는 코리진이라는 약,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쓰이는 설파살라진, 그런 정도가 정자 형성 과정을 약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지만 이것도 환자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제를 드시는 분 중에서 일부 사정이 좀 잘 안 되는 사정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이 하는 운동에서 별로 권장하지 않는 것은 사이클을 오랫동안 아주 심하게 격렬하게 타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고환 주위에 체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자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매일 사우나를 하시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들의 경우에도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을 하시면 도움이 돼서, 대표적인 것이 남편들 특히 엽산과 아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오메가3나 이런 그런 항산화제 성분들, 셀레늄 같은 것들을 보통 많이들 드시는데 이런 것들을 복용하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